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생명과학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영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mRNA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번역 과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번역 과정에 필요한 도구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번역 과정에 앞서 진행되는 전사 과정의 산물인 mRNA가 필요합니다. mRNA의 염기 3개씩의 조합을 우리는 코돈이라고 부르는 점도 잘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요. 한 개의 코돈은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으므로 mRNA는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그리고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번역 과정에 필요한 이 녀석의 이름은 tRNA입니다. RNA이므로 단일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안티코돈이라는 부위를 갖고 있어서 mRNA의 코돈에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tRNA의 3' 말단 끝으로는요, 안티코돈이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그 코돈에 대응하는 특정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포 소기관 중 하나인 리보솜이 필요합니다. 리보솜은 우리가 마치 작은 알갱이처럼 표현하곤 하는데, 그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리보솜은 두 개의 단위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대단위체 그리고 소단위체 두 가지로 구분을 짓는데요. 이때 대단위체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단위체에서는 앞서 살펴본 tRNA가 결합하는 자리가 세 군데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E 자리, P 자리, 그리고 A 자리, 이렇게 세 가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번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번역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지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계는 다음과 같이 개시, 신장, 그리고 종결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개시 단계부터 살펴볼게요. 전사된 mRNA가 있으면 번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선 리보솜의 소 단위체랑 tRNA가 mRNA와 결합하게 됩니다. 이때 잘 보시면 리보솜 소 단위체와 tRNA가 결합하는 부위는 개시 코돈이 존재하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개시 단계에서 결합에 참여하는 tRNA는 항상 개시 코돈의 상보적인 염기 서열인 UAC, 우라실, 아데닌, 사이토신,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있는 tRNA로 우린 개시 tRNA라고 부르는데요. 개시 코돈이 메사이오닌을 지정하고 있으므로 이 개시 tRNA 또한 3' 말단에 메사이오닌과 결합한 상태로 mRNA와 상보적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리보솜의 대단위체가 결합에 참여하면서 개시 단계가 완성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그 개시 tRNA는 대단위체의 P 자리에 결합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준비가 완료되면 다음 신장 단계로 넘어갑니다. 신장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아미노산을 이어가며 펩타이드 결합을 만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개시 코돈 다음을 보니까 CAC 코돈이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이 코돈에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안티코돈인 GUG를 갖는 tRNA가 새롭게 리보솜의 A 자리에 결합하게 됩니다. 코돈 CAC는 아미노산으로 발린을 지정하고 있으므로 이 tRNA는 발린과 결합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후에는 P 자리의 tRNA와 결합하고 있던 아미노산의 결합이 끊기고 A 자리의 tRNA와 결합하고 있던 아미노산과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후 리보솜은 5'에서 3' 방향으로 한 코돈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움직이게 됩니다. 리보솜의 이동으로 기존의 P 자리에 있던 tRNA는 E 자리로, A 자리에 있던 tRNA는 P 자리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이때 E 자리에 있는 이미 아미노산이 떨어져 나간 tRNA는 리보솜 결합 자리에서도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다시 A 자리가 비었잖아요. 빈자리에 코돈 GCA가 있으므로 이에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tRNA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A 자리에 결합하게 됩니다. 이후 과정은 여러분들이 앞서 살펴보신 것과 동일합니다. P 자리에 있는 이 tRNA에 디펩타이드가 결합하고 있었잖아요. 이 디펩타이드가 A 자리에 결합하고 있던 tRNA에 있는 아미노산과 새롭게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리보솜은 또다시 같은 방향으로 한 코돈만큼 움직이게 되죠. 이후에 이 자리로 오게 된 기존의 P 자리에 있던 tRNA는 방출되겠습니다. 자, 연속된 장면으로 한 번 더 볼게요. 다음 코돈이 AAC이므로 이에 대한 안티코돈을 갖는 tRNA가 오게 되고 기존의 트리펩타이드가 새롭게
결합한 tRNA 쪽으로 넘어와 펩타이드 결합을 진행하게 되면서 리보솜이 앞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존에 트리펩타이드를 결합하고 있던 tRNA는 이 자리로 오면서 방출되죠. 자, 여기서 잠깐 이번에 A 자리에 해당하는 코돈은 UAG, 우라실, 아데닌, 구아닌, 즉 종결 코돈입니다. 종결 코돈에 해당하는 서열은 다음 세 가지인데요. UAA, UAG, UGA. 이러한 종결 코돈에 대해서는 상보적인 안티코돈을 보유한 tRNA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 종결 코돈이 A 자리에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 번역 과정은 이제 끝, 종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더 이상 번역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면 번역 과정에 참여하고 있던 모든 도구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때 P 자리에 tRNA와 결합하고 있던 이 폴리펩타이드도 tRNA로부터 결합이 떨어지면서 별도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합성이 완료된 폴리펩타이드는 차후에 소포체나 골지체를 거쳐서 특정한 모양으로 접히게 되고요. 이를 통해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면서 필요한 곳에 가서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나머지 이전에 방출되었던 tRNA들, 앞서서 이 자리에 오면서 다 방출되었던 tRNA들은요, 이 자신이 갖고 있던 안티코돈에 상응하는 아미노산이랑 다시 결합하면서 번역 과정에 새롭게 쓰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한 번 번역이 끝난 mRNA가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mRNA는 mRNA만의 수명을 갖고 있거든요.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이 번역 과정에 재사용이 될 수 있지만 수명이 다하면 다시 뉴클레오타이드, 리보뉴클레오타이드 수준으로 분해됩니다. 그래서 분해된 뉴클레오타이드들이 다시 전사 과정 등의 과정을 거쳐 RNA가 만들어질 때 재사용될 수가 있겠고요. 리보솜은 또 다시 새로운 mRNA와 결합하면서 번역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